안녕하세요. 글과 목소리로 마음을 읽는 시간 소연은 있다 낭독회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낭독회 진행을 맡은 작가 송세아라고 하고요. 오늘 소연님이 처음으로 단독 낭독회를 연습을 해서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하게 됐어요. 우선 그 주인공을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연님, 오늘 정말 많은 웨이브분들이 와주셨어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행사 준비하셨나요? 네, 사실 저희가 항상 트리플스 24명으로서만 이렇게 함께 했는데 뭔가 인사 안 하고 박소연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 어색하지만 또 이렇게 팬분들께서 거의 1분 만에 이렇게 와주셨다고 좀 들었거든요. 판매가 1분 만에 되었다 그래서 약간의 부담감과 또 책임감을 느끼면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코너를 먼저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낭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은 장폴 사르트르의 구토라는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껍고 내용이 심오한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책 읽어보신 분 계시는가요? 오, 있으시네요.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책을 준비해 주셨는데 일단 그 구절을 소연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각자의 방식대로 소연님이 들려주시는 구절을 해석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워드리겠습니다. 구토. 곧 후렴이 나를 나올 차례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바로 이 후렴은 마치 바다로 줄다름치는 절벽처럼 느닷없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친 박자가 있어서 좋다. 지금은 아직 재즈가 연주되고 있다. 멜로디는 없고 오직 음과 짧은 진동이 끊임없는 연속이 있을 뿐이다. 그 진동은 쉴 줄 모른다. 하나의 완벽한 질서가 그러한 진동을 만들어내고는 잠시 숨을 돌리거나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할 여유도 주지 않고 그것을 파괴한다. 그것은 숨가쁘게 서로 밀치고 달려나가며 나를 재빨리 한데 후려치고는 사라진다. 나는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멈추게 하고 싶지만 설령 그 진동 중에 하나를 붙잡는다 해도 내 손가락 사이에 힘없이 늘어진 소리만 남을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것들의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아니, 오히려 바라기까지 해야 한다. 나는 지금까지 그 진동만큼 격렬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다. 네. 한 번도 안 틀리고 이렇게 읽기 쉽지 않잖아요. 정말 낭독도 정말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확실히 소연님의 목소리로 이 글을 읽으니까 좀 더 책 속에 빠져드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구절을 준비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음악 트리플스 곡들도 하고 음악을 또 좋아하고 특히나 되게 재즈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또 재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불안전함 속에 자유들 언제 어떻게 뭐가 튀어나올 줄 모르는 그런 자유로움이 너무 좋아서 재즈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그게 어떠한 질서나 구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느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주인공 목항탱도 재즈를 듣고 나서 어떤 고통감을 좀 얻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창작에 대한 생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것이 저랑 좀 많이 닮아 있다고 느껴서 이 구간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불안정함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이긴 하지만 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완벽하면 사실 더 좀 불안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약간 좀 부족함이 있고 불안정할 때 더 안정감을 느낀다 이런
네, 어떻게 좀 잘 좋은 감상으로 듣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 부분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이어서 또 낭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읽어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멈출 수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정조한 것은 없다. 육체보다 더 몸이 건조하다. 그것은 끝없이 계속되며 묘한 맛을 남긴다. 게다가 생각의 내부에는 말이 있다. 끝내지 못하는 말. 끊임없이 다시 나타나는 불안정한 감정이 있다. 나는 끝내야, 나는 존재야, 죽음. 렐르봉 씨는 죽었다. 나는 그게, 나는 존재야.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여기에는 끝이 없다. 이것이 다른 것보다 더욱 난감한 것은 책임이 나한테 있고 내가 공범자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존재한다라는 일종의 고통스러운 강박관념을 유지하는 것은 나다. 바로 나다. 몸은 일단 한 번 시작되면 저 혼자 살아간다. 하지만 생각을 계속 유지하고 생각을 전개해가는 것은 나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아, 부글부글 길게 이어지는 이 존재한다는 느낌. 이것을 나는 아주 천천히 전개시킨다. 생각하는 것을 그만둘 수만 있다면. 나는 시도해보고 또 성공한다. 머릿속이 뿌연 연기로 가득 찼는 느낌이 드는 듯 하더니 그게 다시 시작된다. 연기.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다.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것도 하나의 생각이니까. 아,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건가? 네, 생각에 대한 어떤 구절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구절을 팬분들께 들려주고 싶은 이유 좀 궁금합니다. 사실 약간 요거는 생각이 좀 많은 쉽게 말해서 MBTI N이라는 되게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은 구절인데요. 제가 진짜 거의 맨날 어렸을 때부터 맨날 하던 생각이에요. 아, 나 진짜 생각을 그만해야지. 근데 생각이 뭐지? 약간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그런 관련된 글을 적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책을 접하기 전이었었는데 그 생각을 계속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어요. 이걸 멈출 수가 있는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가면서. 근데 되게 이런 고전적이고 유명한 분께서도 이런 것들을 글로 쓰고 고민을 했다는 걸 보면서 뭐 나름의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창작하시는 분들이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게 좀 펼쳐지고 또 그것들을 모아서 또 창작물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조금 가끔 궁금한 게 소연님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 뭐 창작을 위한 생각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래도 요즘에는 앞으로의 어떤 넥스트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트리플S의 미소녀즈라는 프로젝트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팬분들이 더 좋아해 주실까? 어떻게 하면 또 이 6명이라는 멤버들이 더 잘 보여드릴까? 이런 생각들 위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팬분들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네. 네. 다음 내용 이어서 가볼게요. 그 책에서 구토란 나와 사물 사이에 존재하는 거리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소연님은 무엇을 마주쳤을 때 구토감 혹은 거리감을 느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거울 볼 때 거울 볼때요? 네, 근데 약간 이상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얼굴이나 형상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어쨌든 간에 이 육체와 내가 이 아름다움이라는 기준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이 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맞지만 동시에 그것에 대한 불안감도 또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어떤 지점에서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나인가까지도 들어가게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어지러워지기도 하고 어쨌든 아름다움이라는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감이 많이 밀려오지 않나. 저는 상상도 못한 답변이었어요. 이렇게 소유님처럼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이 거울을 보고 구토감, 저 어떡하죠? 그러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각자가 생각하는 다 아름다움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소연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움은 어떤 건지 또 좀 궁금해지네요. 또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걸 또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술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쪽으로 풀어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인간의 어떤 미적 기준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뭐 얼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풀어볼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얼굴에서 아름다움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했을 때 저는 느낌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되게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눈코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느낌, 뉘앙스, 분위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투와 향, 이 사람이 풍겨지는 옷차림 이런 종합적인 걸 봤을 때 이 사람의 매력적인가, 이 사람과 어울리는가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름다움은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좋은 얘기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아름다움에 얽매이기도 하고 뭔가 나의 부족함을 계속 찾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소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나에게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때 모두가 다 아름다움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심오한 얘기를 했더니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서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그 요즘 유행하는 밈이 있잖아요. 네. 괜찮아? 너 못생긴 거 보고 토하잖아. 이거 아시죠? 네. 그거를 이 지금 상황에서 부탁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소연님 버전으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괜찮아? 너 못생긴 거 보면 토하잖아. 괜찮아?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분위기가 풀린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 조금 더 이어서 해볼게요. 밸런스 게임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밸런스 게임 아시죠? 네. 한번 질문을 제가 소연님께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생각이 많을 때 나의 대처 방법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를 분석한 다음에 지금 뭘 해야 할지를 정한다. 어떤 지금처럼 생각이 많아지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일 것 같은데요. 제가 왜 그 밈을 시켰을까 뭐 이런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결과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서 전자를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다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그렇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또 띄워주세요. 일요일 오후 3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1. 저녁 먹을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있네. 책 좀 읽을까? 2. 애매하게 졸린데 침대에 누워서 시간을 보낸다. 선택은?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 계획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 조금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책을 읽는다 이런 단어보다는 뭐 할 때까지 어느 정도가 남았으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 봤을 때는 첫 번째에 가까운 것 같아요. 약간 계획형이신 거예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계획을 조금 세우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좀 이렇게 주무시고 하는 것도 하시는 편이세요? 원래는 진짜 안 했는데 이게 스케줄을 하다 보면은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잘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잠에 들어버린다. 나도 모르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 해주세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 오해 없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서로에 대한 배려, 말보다 마음이 통하는 느낌. 되게 어렵네요, 이거. 어렵죠? 저는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대부분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건 정말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해하는지 말을 하는지 느낌으로 받는 게 더 직관적인 것 같아서 2번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배려 말보다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네. 해주신 거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정말 생각이 많으시지 않나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1번이요, 2번이요 이렇게 답변하실 텐데 이런 질문에도 생각을 정말 깊게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좀 진심으로 이 행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네. 휴일에 보통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편인가요? 주말은 아무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 집에만 있으면 몸이 간질간질해 친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다. 전 당연히 1번입니다. 네. 여기 계신 저희 팬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사람을 그렇게 자주 만나는 편이 아니라서 밖에 혼자 나가는 걸 정말 좋아하고요. 어딜 가든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혼자 자주 많이 하시는데 뭘 할 때 가장 좋으세요? 일단은 코스가 있어요. 일단 혼자 할 때 하나하나로 끝나면 이 공허함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일단 나가서 산책을 조금 하다가 밥도 이제 내가 정말 먹고 싶었던 걸 혼자 먹고 그 다음에 뭐 영화도 혼자 보고 책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사람 구경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 코스대로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소녀님이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해보면 마음을 더 이해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노래를 들을 때 감상 포인트. 저도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가사를 중심적으로 들으시는지 멜로디를 중심적으로 들으시는지. 이게 리스너와 만드는 사람의 입장은 차이 되게 다르거든요. 노래가 잘 되고 말고는 멜로디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가사가 아무 별로여도 멜로디가 좋다. 그럼 그 노래는 잘 되는데 가사가 아무리 좋아도 멜로디가 별로면 대중적으로 성공은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누군가가 가사를 보는 일부가 생길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음악이기 때문에 멜로디를 좀 우선시한다. 그런.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멜로디입니다. 혹시 그럼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나는 가사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혹시 좀 있으시나요? 그러면 멜로디 나머지 분들 확실히 멜로디가 무시하긴 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가사가 아까 손 들어주신 분 계시잖아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인지 사실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좀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아무리 멜로디가 좋아도 가사가 별로면 약간 몰입이 깨져요. 그래서 약간 그 외국어 노래 중에서도 가사 모르면 좋은 노래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가사를 들었는데 너무 별로면 패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못지않게 가사도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더 많이 고민을 하시고 또 창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